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0월 26일 0시 25분입니다. 전옥현의 안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날이 0시가 넘었으니까 어제죠. 어제 제가 엄청 바쁘게 돌아다니느라고 방송을 제대로 못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중요한 뉴스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꼭 다 방송해드리고 저도 좀 자겠습니다. 지금 얘기는요, 유시민 요즘에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유시민이의 위상과 유시민이의 의도 그리고 유시민이의 수준이 전부 다 노출됐어요. 과연 유시민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훌륭한 분이죠? 예, 누구한테? 친문 세력, 친노 세력들한테는 둘도 없는 훌륭한 사람인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흔들립니다. 민심이 왜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시민 그동안에 조국을 살리기 위해서 몸을 던져서 충성 행세를 해왔는데 이제 검찰 소환 조사도 임박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검찰이 사건 배당을 하지 않다가 전격적으로 이번에 배당을 다 해버렸어요. 사실 유시민에 대한 고발 사건은요, 총 3개나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9월 6일 날 유시민이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하고 통화한 거 있죠. 이걸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고발 조치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고 하는 보수단체가 2번에 걸쳐서 고발했습니다. 지난 10월 1일 날 고발했고 또 22일 날 추가로 고발 조치했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유시민이의 발언이 정상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수위를 너무나 높여서 발언했다. 즉 범죄 위반을까지 갈 정도의 심한 발언이 나왔다. 그러니까 고발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발당한 내용, 특히 자유한국당이 지난 9월 6일 날 고발한 내용이 바로 어제 그제 24일 날 전격적으로 검찰에서 배당이 됐는데 어디로 배당이 됐냐? 조국 수사팀이 맡았습니다. 이름으로써 조국 수사팀이 직접 맡았기 때문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라고 하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국 특수부잖아요. 지금 정부 여당이 특수부 없애버리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특수부를 없애겠다 이 얘기는 조국 수사를 너무 잘한다는 거 얘기 아니겠어요? 걸리면 죽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수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특수부인데 지금은 이게 검찰 개혁 차원에서 이름이 반부패 수사부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특수 2부 고영권 부장검사 지휘하는데 반부패 수사 2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반부패 수사 2부에서 직접 수사를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유시민이가 동양대 총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사실상 외압을 행사했다라고 나는 의혹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과 강요,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가지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고발 조치를 했어요. 지난 4일 날 최성해 총장한테 유시민이가 통화를 했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바로 이어서 6일 날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 표창장 의혹과 관련된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 이런 의혹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유시민이는 뭐라고 해명했느냐? 자기는 알릴레오 유튜브 기자로서 취재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둘러댔어요. 그런데 그게 거짓이에요. 왜? 최성해 총장이 양심 선언했어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으다. 조국을 살리기 위한. 이러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이 바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최근에만 하더라도 당초에는 이 고발장을 형사 1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혀 형사 1부에 배당된 적이 없다는 게 검찰 측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사장이 취재 차원이라 밝혔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유시민이가
장관 사건 관계인으로서의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보고 조국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일관성 있는 전문성이 있는 조국 수사팀이 배당을 받아 수사하는 게 낫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이나 진술 뒤집기 등 수사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고발 혐의나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했을 때 수사팀에 배당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특히 수사부는 인지수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부패사건 수사,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부서가 말하자면 유 이사장의 개입이 범죄 행위를 구성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찰의 수사, 조국에 대한 수사, 유시민이가 계속 검찰 수사를 비난하면서 신경전을 많이 벌여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윤석열 총장이 임명되기 전에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접 요청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됐다. 그러니까 조국 일가에 대한 내사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가 하면 검찰총장이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 그리고 동생에 대한 수사는 별건 수사, 조폭이라도 이렇게는 안 한다. 이 정도까지 검찰 수사를 혹독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조국 부인이 동양대에서 PC 무단 반출할 때 증거 보존용이다. 이렇게 참 해괴망측한 뭐라고 그럴까요? 감싸기 발언을 했어요. 대검은 이렇게까지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상식의 반환을 중단은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이렇게 공식 입장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근거로 그러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달라. 법에 따라서 검찰총장의 지휘 아래 수사하고 있고 동생과 관련해서는 고발장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한 채용 비리 사건이다. 별건 수사가 절대 아니다. 이렇게 검찰 대검에서는 공식 반박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유시민이가 하는 알릴 내용 각종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그래서 서부지검에다가 명예훼손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러한 혐의로 수사해달라 이렇게 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최성해 표창장 의조 의혹과 관련된 외압 행사죠. 말하자면. 그 다음에는 서부지검 여기에서 내용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총장 속지 말아라. 그리고 부하에게 떨고 있고 조폭도 이렇게 수사하지 않는다. 검찰의 수사 방식을 아주 신랄하게 폄하시켰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소환조사, 지금 검찰 내에서는요. 강제 소환조사도 불가피하다. 강제 소환조사를 검토한다. 이런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유시민이 운명 검찰의 포토라인에 쓰게 되는지 지난번과 같이 정경심처럼 또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올라가는지 이제 곧 알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히 주무십시오.